그 다음에 원천징수자는 누구나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맨 밑에 줄 다만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사업소득 수익금액을 지급하는 자, 이게 3% 원천징수하는 자야. 3.3% 원천징수하는 자는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개인사업자도 누구만 된다? 사업자만 되는 거야. 사업자. 법인, 단체, 뭐 각종 이제 설립 법인들인데 다 누구다? 사업자인 경우만 그러니까 사업자 번호가 있는 사람만 3.3% 원천징수할 수 있어요. 대신 이자 배당에 대해서는 배당은 아니겠지만 뭐 이자 같은 경우는 개인도 원천징수를 원칙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4번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이입의 특정 사업소득 근연기 퇴 뭐가 없어 일단 양도도 없고 그냥 일반 사업소득은 없는 거예요. 지금 일반 사업소득도 법인처럼 세금 계한서를 발행하는 거다. 따로 증빙을 할 수 있는 거. 증빙이 안 되는 특정 사업소득. 이거 왜 이걸 하냐면 거기 나온 것처럼 부가세 면세야. 특정 사업소득은. 그렇기 때문에 세금세 발급 대상이 아니기도 하고 얘는 이제 증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이제 원천징수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재외소득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 여러분들이 만약에 급여를 받는데 이 급여가 지금 200이라고 했지만 나는 실제로 220이었어. 이게 20만 원은 뭐였다? 보통 여러분들 식대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식대는 뭐라고 불러? 비과세라고 해요. 비과세. 거기 1번 뭐라고 써 있어? 비과세 또는 면제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잖아. 총급여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비과세랑 면제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안 한다.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그냥 나중에 설명 또 드릴 건데 지금 말로만 할게요. 만약에 내가 이 중간에 실제로 급여를 못 받은 달이 있어. 못 받은 달이. 그러면 내가 2달을 못 받았어. 그럼 2달에 대한 원천징수가 지금 안 됐잖아. 추질 안 했으니까 원천징수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은 12월 말까지는 원천징수해서 납부하셔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거 보세요. 원칙은 그거야. 그래서 미지급 소득이 이미 종합소득에 합산됐다고 했는데 이 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했었냐면 이거 원천징수 안 한 지급된 금액은 12월 말 되기 전에는 지급시기지. 아까 제가 원천징수세율과 지급시기 의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 지급시기에 보면 12월 말까지는 다 네가 내래. 원천징수. 그래서 그 회사나 법인이 이때까지 원천징수하는 걸 대납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 경우는 별도로 하고 그렇게 안 했을 때야. 그 미지급 소득이 이미 종합소득이 합산됐다는 거는 이 대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여기에 넣어서 신고한 거야. 이렇게 나의 총급여는 3천이니까 3천을 실제로 이 중에서 400만 원에 대한 원천징수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3천에 대해서 세금 내고 여기는 실제로 낸 금액만 들어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실제로 이게 다 납부세까지 다 나와버리면 나는 이미 이 전체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낸 거야 안 낸 거야? 낸 사람이야. 근데 그 다음에 나한테 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대. 과거에 안 했던 거를. 그러면 난 이미 세금 냈어 안 냈어? 그 소득에 대해서. 이미 낸 세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득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한다 안 한다? 이때는 안 해야지. 이 소득은 안 해야지. 이때 거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미지급 소득이 이미 종합소득이 합산돼서 과세가 됐대. 그 경우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원천징수하면 2번 내는 거지 뭐. 왜냐면 이 400의 귀속시기가 여러분들 이거 24년 들어가고 이거 25년 들어갈게. 이 400의 귀속시기는 24다가 5다. 24야 24. 지금 지급했지만 귀속시기는 열심히 들어간 거라 세금은 이미 다 부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1, 2번 아시겠죠? 그 다음에 원천징수 납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음 달 10일까지고 예외적으로 상시 고용 인원이 20인 이하면 반기 승인 신청을 해서 반기 마지막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7월 10일, 1월 10일까지 한 번에 6개월치를 할 수가 있다. 그때 6개월이 안 되는 경우가 20인 초과하거나 그 다음에 금융보험업이 아니거나 금융보험인 경우나 그 다음에 그 인정상여라고 해서 나오는 1, 2, 3번인데 그 중에 하나만 아시면 돼. 인정상여가 1번만 얘기한 거예요. 법인세법상 소득 처분된 상여배당 기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액은 반기가 안 된다. 이건 반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에요. 이게 원천징수 설명할 거고 나중에 공부할 거긴 한데 아까 잠깐만 거기에 다시 가보면 429페이지 보시면 그 다음에 같이 공부해야 돼. 나중에 같이 아셔야 돼. 원천징수 대상
세율과 원천징수 세율. 원천징수 세율은 자주 물어. 근데 거기 일정 사업소득 수입금액에서 접대부 보이죠? 동그라미 2번. 접대부는 두 군데서 나와요. 기타 접대부하고 사업소득 접대부인데 걔 몇 프로야? 5% 보이죠? 기타 소득 보세요. 밑에 동그라미 3번 접대부 있죠? 그것도 몇 프로야? 5%. 그 나머지 이제 세율에서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대부분 대충 알아. 근데 10%는 없잖아 지금 10%가. 특히 연금 같은 경우는 그 나이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종신형이냐 아니면 뭐 이연퇴직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개념도 다 아셔야 돼. 해당 파트를 공부하게 되면 이제 요거는 다 공부하고 올 거다. 그리고 뭐 금융소득은 원칙은 14고 비영업 대금 이익만 25거든요 원래. 근데 이제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 뭐 45가 들어갈 수 있고 90%가 들어갈 수 있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뭐 개인 종합자산 관련 계좌 9% 들어가는데 9%는 다 조특법 규정이야. 그래서 우리 1차 시험 용어는 아니야. 그래서 하다 보면 특정한 특이한 세율들은 다 조특법 규정이야. 우리 세무사 1차 시험은 조특법이 있다 없다? 없어. 근데 회계사 1차 시험은 조특법이 들어가야 범위에. 그래서 회계사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거를 모르는 내용이 있을 수는 있어. 문제에서. 그러니까 풀지 말라는 거야. 그럼 풀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렇다고 조특법 규정을 같이 공부하기에는 공부 양이 많아져요. 나중에. 하여튼 할 거. 그 다음 페이지. 원천징수 시기라고 해서 지급시기 이제 얘네들 특징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을 해야지 원천징수를 할 거 아니야. 지급을 안 했을 때는 이날로 맞춰서 원천징수 한 것으로 보겠다고 해서 꼭 내래 이때까지. 그래서 그 기간이 있을 건데 이 기간도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이 내용까지 다 공부하시면 원천징수는 여기 안에서 이제 다 나는 거다.